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요즘 친구들이 이 문해력이 좀 많이 딸려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글로 써서 주면 그것도 잘 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요즘 친구들이 그렇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말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배우 최강희 씨가 깜짝 놀라게 중학교 1학년 수준의 문해력을 갖고 있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최강희 씨의 또 장점이 있죠. 자신의 어떤 단점, 또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죠. 그래서 다시 뭐 글 공부를 시작한다, 이렇게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해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해력이 왜 부족한지, 또 그것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는 무엇이 있는 것인지, 또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이 MZ세대가 왜 문해력이 이렇게 부족한지. 첫 번째는 디지털 환경이 과잉돼서 그렇죠. 짧은 글, 빠른 소통, SNS, 유튜브, 쇼폼 중심의 어떤 정보를 소비하게 됩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장문의 어떤 독서, 긴 글, 이런 것들은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복합적인 문장에 대한 이해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요즘 들어서는 이 영상, 이미지가 너무 중심이 됐어요. 결국 이 이미지와 영상은 결국 빠른 감정을 이끌어내지만 결국 어떻게 되죠? 추론, 비판적 사고를 덜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하루 종일 있다 보면 뭐 상담 끝나고 뭐 블로그에 글 쓰고 이런 거 말고는 제가 한다는 것이, 예전 같으면 책을 본다든지 뭐 이랬는데 요즘은 저도 모르게 그냥 쇼폼 같은 걸 보고 있는 경우들을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오죽 그러겠어요. 그죠?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독서량이 많이 감소됐죠. 자, 전 세대에 비해서 책 읽기 경험이 많이 축소됩니다. 그죠? 장시간 앉아서 긴 텍스트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어휘력, 그 다음에 문장 해석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논리력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학원을 그렇게 열심히 다녀도 논리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좀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글을 보다 보면 참 문맥이 안 맞는다, 이런 걸 느낄 때도 많습니다. 교육도 문제가 되죠. 맞죠? 항상 정답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답 맞추기, 그러다 보니까 사고력, 그 다음에 추론 능력, 비판적 읽기는 저하되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이게 시험을 보다 보면 나랑 생각이 너무 다른데? 근데 분명히 답은 1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답은, 선생님이 원하는 답은 1번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3번이야, 이건.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될까? 논리적으로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런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자, 또 다중 선택 평가가 확산된 것,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정답이 2개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논리적이고 깊이 있는 독해보다는 어때요? 힌트를 찾는 거, 그죠? 문제를 푸는 방식, 답을 찾아가는 방식의 교육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죠. 또 있습니다. 이 MZ세대들이 문해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감정 중심의 소통 문화가 원인이 될 수 있죠. 그죠? 텍스트의 의미보다는 느낌 위주의 의사소통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감정을 소비하지 문장의 행간, 읽기, 이런 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소통하다 보니까 그 행간을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다면 이 문해력 부족이 결국 초래하는 심리적 결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이해의 부족이 생깁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 어쩌면 문해력 부족에서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타인의 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반추할 수 없어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타인의 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반추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정체성의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 갈등이 생길 수 있다죠. 그래서 메신저라든지 댓글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 어떻게 돼요? 빠른 어떤 소통,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비난과 분노, 그 다음에 갈등, 결국 단절될 수 있죠. 소통이. 그게 문제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불안감과 무력감도 생길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복잡한 문서, 특히 계약서, 정책 문서, 설명서, 심지어는 자기 앞으로 떨어져 있는 어떤 법적 문서, 이런 것마저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성인으로서의 어떤 자기 결정감이 상실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나 바본가? 이렇게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결국 자기 효능감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격성과 분노, 이런 것들이 강화될 수 있다고 해요. 자, 문해력이 부족한데 공격성과 분노가 강화된다. 재밌죠? 자, 볼게요. 단순화된 이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좋고 나쁨, 옳고 그름, 뭐 이렇게만 나누는 거예요. 행간의 의미는 못 몰라요. 그리고 복합적인 추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흑백 논리가 되고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항상 극단적인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한 개인도 항상 화가 나 있고 또 사회 전체도 양극화돼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해력이 부족한 것이 이런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 문해력을 해결할 수 있는, 문해력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느리게 읽기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요, 깊이 있는 독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나는 뭘 느끼지? 뭐 이런 식으로요. 글 10분 읽고 명상 한 30분 하기, 생각 30분 하기, 뭐 이러면 좋죠. 그렇다면 화두를 던질 만한 글이어야 되니까 고전, 에세이, 그 다음에 뭐 기사 같은 거 있죠? 신문 기사, 긴 기사, 이런 거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생각하면서 쓰기 훈련입니다. 독서 후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사고력, 이해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글 능력을 발달시키시면 좋죠. 세 번째는 비판적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글을 읽을 때 왜 이렇게 썼지? 다른 가능성은 없었을까? 난 좀 다른데?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읽으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고가 확장됩니다. 또 집단적 독서, 토론 문화에 참여하시면 좋죠. 함께 읽고 토론하고 타인의 관점을 배우고 다양한 해석을 접하는 경험은 분명히 해석 능력과 공감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꼭 디지털 디톡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 그다음에 SNS 차단하시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훈련 가지셔야 됩니다. 화두를 던지고 왜 이렇게. 근데 이거요, 자기 자신에 관련된 거 있죠?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왜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철학적인 거 있죠. 그죠? 삶은 왜 고통일까? 응? 왜 칸트는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아,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뭔가 이 정부에서 무엇인가 한다는데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식으로요. 자기 스트레스 받는 거에 대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나한테 왜 짜증 부렸을까? 이런 거는 옳은 방식은 아닙니다. 자, 또 있습니다. 심리적 셀프 케어예요. 문해력이 부족하다고 스스로를 낙인 찍지 마세요. 라벨링 하지 마세요. 나라는 사람은 글을 잘 이해하지 못해 라고 라벨을 딱 붙여서 딱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발전이 안 됩니다. 이건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예요. 나는 운동을 못해? 아니요. 나는 공부를 못해? 아니요. 난 연애를 못해? 아니요. 나는 돈을 못 벌어? 아니요. 그런 거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근육이다. 그래서 연습하고 훈련하면 강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문해력이 좀 짧아, 좀 어려움을 겪어, 이러지 마시고 연습하면 돼, 훈련하면 돼, 분명히 나아질 거야. 이것이 성장형 사고방식이 되는 거죠. 아셨죠? 자, 문해력은
단순한 글자 읽기의 능력이 아니고 결국 자기 이해, 관계, 삶의 주도권과 연결되는 능력입니다. 현대의 디지털 문화는 결국 도파민 과잉을 만들었고 깊이 읽기가 가능한 그 뇌를 약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깊이 읽고 생각하고 쓰고 대화하고 이런 루틴을 다시 한번 회복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치유, 어떤 나의 내면의 어떤 힘듦, 아픔들이 많이 치유될 겁니다. 이제 단순히 읽기, 쓰기가 무슨 정보를 얻고 정보를 제공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치유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읽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글을 쓰는 연습을 해봅시다. 아셨죠? 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당이었습니다.